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경재 방송으로 발언을 하지를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김경재 TV를 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2021년 11월 2일 날 저희들이 방송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고 AI가 적발해냈습니다. 근데 무언가 찾아봤더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너아라 TV에서 코로나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을 저희들이 방영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정부의 방역 정책에 어긋난다 하고 2년이 넘어서 이제서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정치적 탄압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AI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이의 신청하고 그 대안으로 오늘 부랴부랴 김경재 TV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말씀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부로 저희들이 구독자 수가 38,000을 돌파했습니다. 공포의 원한의 38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정근과 김만배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송영길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공항에 도착해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시간이 거의 맞물리는 시간인데 이게 첫 번째 방송은 라이브가 안 됩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신고만 드리고 다시 그 사람들의 기자회견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라는 사람은 이재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정근 씨는 이제 송영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둘이가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송영길과 이재명은 적인가 동지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두 사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엄청난 그 사법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송영길 건으로 해서 송영길을 스케이프고트로 해가지고 자기가 좀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클로즈 릴레이션십이 있었어요. 제가 적어도 한 두어 달 전에 그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우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세력이 송영길을 밀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 개통하는 사람 홍영표 쪽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당시 후보는 대표 후보는 이재명에게 빚이 있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정근 녹음으로서 비롯된 그 수많은 사건, 그 사건의 언저리에는 이재명의 입김이 스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보니까 이재명이 아주 측근 중에 측근으로 있었던 이 용평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커넥션이 그 이용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좀 놀랄만한 것은 오늘 아침부터 뉴스판을 아주 아주 범벅으로 칠하는 것이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그 전세 사기단 있죠.
전세 사기 쳐갖고 지은 돈 7천억 원을 저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있는 강원도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벌리는데 그 관계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도 방금 얘기한 그 문제의 보좌관이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과 송영길 그리고 좀 떨어져서는 최문순의 이 상박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 최문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발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의혹의 대상이 되리라고 보고 수사에 초점이 될 겁니다. 그러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제쳐놓고 우선 송영길과 이재명의 문제가 아주 델리케이트합니다. 델리케이트하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무슨 뭐라고 할까 그저 퇴장 카드 레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축구 시합에 그런 거 나오죠. 레드 카드 받아가지고 둘 다 무대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벌써 그 눈치 빠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느 사이에 당 상임 고문이 돼가지고 송영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덕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웃었습니다. 잘 디펜스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송영길을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송영길의 그 지지 세력을 자기가 대변해서 민주당 재건에 한몫을 해보겠다 하는 그 배려가 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선 문재인한테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당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 독특한 저세술을 이용해서 오늘 보니까 송영길 쪽으로 살짝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친문 계통에서 홍영표 그쪽이 억울한 사람이죠. 왜냐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송영길에게 대표직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마 홍영표가 대표권을 가질 것 같고 이쪽에 송영길 캠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불러온 초대 손님으로 박지원 의원이 전 의원이 그쪽 캠프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 들어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굉장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정근 씨가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을 다 했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 갖고 4년 반에 옥고를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1심 판결이. 억울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중에 디테일하게 나오면 혹시 약간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정근 자신이 돈을 많이 먹었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이거 전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그 전체의 돈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다르죠. 아직 감옥선 안 갔지만. 그래서 한때 그 자해소동이 있었죠. 자해소동을 진짜로 자해를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쇼를 했는지, 아니면 세 번째는 불러가지고 이재명 쪽 어떤 사람이 약간의 흉기를 휘두르면서 압력을 넣는지, 그건 아직 다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미지수인데,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김만배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라도 이재명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돌아와서 이재명 쪽을 위해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디펜스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김만배 쪽으로서는 그쪽엔 좀 무시무시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유동규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 혐의 사실이 김만배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급, 그 밑에서 그 매니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잘잘못이 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껏 하겠다. 그래, 나는 이거 차제 다 까발리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사람은 죽게면 까무러치기로, 그래, 나를 어떻게 하려면 해봐라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재명 측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건들다가 큰일 나겠구나. 진짜 오해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동규가 오늘까지 건재한, 이제 그런 살아나는 방법을 취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드라마와 회유와 책략과 음모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홍 연결이 하나 팡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따지지 않고 깨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1년 전에 1년 후에 선거를 대비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표정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요새 뭐 정광훈 목사 사건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 좀 시끌벅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라는 애들은 선거에 아주 프로들입니다. 쟤들이 저 난리 법석 하다가도 선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순식간에 뭉쳐가지고 쫙 정리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소위 좌파들의 본색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권해서는 안 된다. 낙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할까, 뭐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 그리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5.18 발언, 그리고 4.3에 대한 그 성격 규정.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의 뭐 쌀밥 한 그릇 더 먹기 발언. 이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야리꾸리하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함부로 홍준표 그냥 상임위원 회촉시켜버리고 뭐 정광훈에 대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김기현이가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용산 대통령실에 단호한 입장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걔들 쳐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검찰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자면 내년에 국민의힘 공천자 확정도 아마 알게 모르게 알게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의 다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천 파동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태영호의 발언, 김재원의 발언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세상에요. 한때 유신 독재를 가장 심하게 했던 박정희 시대도 이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삼성기원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 민간인 쪽에 야당 측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이만섭이 같은 사람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3지사 있지 않았어요? 이만섭 뭐 등등 몇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절개와 절의를 지켜가지고 물러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정희 그 시대와 따져보자면 삼성기원 반대한다는 말만 자체면 그냥 당의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짜 검찰 독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외교 작업자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장은 못 들을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뭐 국정 지지율 같은 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갔다 돌아오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는 저는 지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난리에 법석을 치는데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핵무기를 만들면 이제 NTP 탈퇴하고 복잡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핵 보유 현황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서 국빈 대접을 해서 그냥 상하 양원 회의에서 영어로 연설도 시키고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한 것에는 아마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얘기할 거고, 그 대신 그걸 해주는 대신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달라는 부탁을 할 거예요.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설마 뭐 군대 파견까지야 생각하지 않겠지만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군 18,000명여가 지금 러시아 전선에 투입돼서 싸움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컨대 원하건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과 대한민국 군이 맞서서 대리전쟁을 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주 멋있습니다. 절대 태제입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고 뭐 무기를 어쩌고 하더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것만큼은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데드라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너무 없어요. 아니 5.18 문제에 대해서 김지원 수석이 얘기한 게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해당 행위나 된 것처럼 무슨 뭐 국가 반역 행위나 하는 것처럼 그건 난리 치는 것이 정말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그거 한 사람은 그 막 큰 대역 재나 진 것처럼 짤짤매고 돌아다녀. 5.18 묘제 가서 사과하고 어제는 제주도 4.3 현장까지 가서 또 그냥 죽은 것처럼 하고 절하고 그러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하러 그따위 소리를 했어? 에? 사람이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나 오늘 현재로 봐서 태영호는 4.3 문제에 대해서 자기 확실한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이 나라의 보수, 우익, 이게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한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태영호를 문제 삼아가지고 만약에 징계 회부하거나 아니면 공천을 안 준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아요. 우리는 태영호 같아서는 해갖고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강남 각부에서 누구 붙어봐라 그래 국민의힘. 우리는 태영호 공천에 가서 붙어서 태영호 재선시킬 테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전략기획 등들이 잘 연구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태영호, 김재원, 조수진 의원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얘기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너무 경색돼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 그럼 오늘은 그만큼 하고요. 이것이 생방송이 아니어서 조금 이따 여러분이 들으시고 기타 넘는 코멘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